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 이뤄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초청 명단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는 말과 함께 이른바 윤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라며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녹취가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찬에 초청했습니다. 내일 추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 또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등 20여 명을 대통령실로 부른 겁니다. 지난달 24일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한 지 8일 만입니다. 하지만 독대를 요청했던 한동훈 대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2차례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한 대표가 만찬 참석자 명단에 오르지 않은 걸 두고 윤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이고 매년 해왔던 일정이라며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짧은 악수만 나눴습니다.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뭐 두 분 사이가 깨붓한다는 거죠. 깨질 듯 하면서 다시 보고 깨질 듯 하면서 다시 보고 진솔한 대화와 만남은 뭐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게 윤 대통령이 직접 단속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2020년 본격 수사에 앞서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는데, 저희가 그 결과서와 검찰이 거래소 측과 면담하고 남긴 보고서까지 모두 입수했습니다. 거래소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차익을 어떻게 올리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김 여사 계좌의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연주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16일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의 심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양모 씨와 최모 씨 등 5명을 먼저 하고 12명을 더 했습니다.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2달여 뒤인 같은 해 11월 3일 결과를 보냈습니다. 매매 차익 현황표를 만들어 김 여사가 차익을 얻은 과정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김 여사가 평균 3,313원에 156만 주를 장내 매수한 뒤 기존 보유 수량과 증자 때 얻은 주식을 합쳐 모두 165만 주를 3,913원에 장내에서 팔았다고 적었습니다. 실현된 차익은 13억 1천여만 원, 팔지 않았던 주식 7,800만 원 어치를 합하면 모두 13억 9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모친인 최은순 씨도 9억 원대 차익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모녀가 앞에 23억 원으로 그동안 수익 총액은 공개됐지만 한국거래소의 산출 방식이 알려지는 건 처음입니다. 다만 법원은 김 여사의 경우 차익 분석을 한 6개의 계좌 가운데 3개만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영향도 있어 주가 조작의 부당 이득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결과서에는 각 거래의 호가 관여율도 담겼습니다. 전체 주문에서 시세 조종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시세 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통 5%를 넘으면 이상 거래로 의심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김 여사 계좌의 경우 여러 거래에서 호가 관여율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종가 시간대의 김 여사 계좌의 거래를 두곤 높은 호가를 제출해 예상치 결가를 높게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분석팀과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 보고서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다른 시세 조종 세력들과 통정매매 등의 혐의가 새롭게 의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2011년 7월까지 시세 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2011년 7월을 언급한 건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분석한 결과서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 기자, 먼저 이 거래소가 만든 분석 결과서가 어떤 문서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상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거래들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 참고하는 핵심 기초 자료인데요. 이 검찰은 결과서를 받은 다음 날인 2020년 11월 4일 이 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수사를 하는 반부패 수사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결과서에 김건희 여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검찰은 권오수, 김건희, 최은순, 양모 씨, 최모 씨를 포함해서 이 모두 8명의 분석을 의뢰했다가 계좌 주인인 김모 씨 등 12명을 더 의뢰했습니다. 또 거래소가 별도로 살펴본 인물들까지 모두 20명 넘게 이 결과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결과서 본문은 80쪽인데 이 중에 김건희 여사 거래에 대한 분석만 20쪽 가까이 되니까 네. 이 김 여사 관련 계좌에 집중한 겁니다. 또 김 여사 계좌의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 이렇게도 판단을 했던데 그 판단 근거는 또 뭡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이 호가 관여율에 주목했습니다. 이 호가 관여율이요? 네, 호가 관여율은요, 이 전체 주문에서 이 시세 조종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특정 거래의 호가 관여율이 높으면 시세 조종을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금융감독원은 5% 이상이면 이상 거래로 의심하고 때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5% 이상만 돼도 그렇군요. 근데 혹시 그러면 김 여사의 호가 관여율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몇 가지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0년 11월 3일 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그리고 연모 씨 간의 통정 매매입니다. 이 최은순 씨와 연모 씨가 매도를 하고 이 주식을 김건희 여사가 매수할 때 호가 관여율을 16.11%로 이렇게 봤습니다. 네. 다음 날입니다. 이 다음 날에는 이 김모 씨와 백모 씨가 판 주식을 김 여사가 매수하는 과정에서는 21.26%까지 봤습니다. 모두 5% 이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공소시효로 인정하지 않은 기간까지 넓히게 되면요. 이 종가 기준으로 호가 관여율이 64.64%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64% 이상도요. 이 법원이 호가 관여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호가 관여율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게 있습니까? 네, 2심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호가 관여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공소시효 바뀐 2010년 10월 8일 거래기는 하지만요. 네. 이 시세 조종의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정황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확하게 좀 표현을 보시면요. 2010년 10월 8일 종가 시간대의 호가 관여율은 38.64%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시간 거래를 놓고서도 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호가 관여율이 7.93%라고 이 호가 관여율을 인용했습니다. 이 전부 다 이 거래소 결과서를 토대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네, 호가 관여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그만큼 의심이 간다는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거래소는 다른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가 있었다면 2011년 7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기간까지 시세 조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동원된 것까지 확인된 것이고 이 주가 조작을 알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서 수사로 풀어야 할 대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번 차익도 이 결과서에 담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모친 최은순 씨가 9억 원대, 이렇게 해서 23억 원대의 금액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추산을 한 건지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6개 계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법원은 3개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또 외부 요인도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의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깊숙하게 관여돼 있다는 자료들이 많았는데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올해 7월에서나 이뤄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래소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으로 놓고 분석을 했다는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체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거래소가 상세하게 분석한 이 5명 가운데 3명은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증인으로라도 법정에 세웠지만 단 2명,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만 3년 반이 지난 7월과 9월에서야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한 탈북민이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남한 생활이 힘들어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후드티로 얼굴을 숨긴 남성이 버스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탈북민 출신 30대 남성입니다. 마을버스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앞뒤를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합니다. 잠시 뒤 시동을 걸더니 그대로 몰고 달아납니다. 40분 뒤 버스가 나타난 곳은 파주 통일대교였습니다. 북한과 직선거리로 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허가된 차량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초병이 차를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무시하고 돌진했습니다. 다리 거의 끝부분까지 달린 차량은 바리케이드와 부딪히며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 있어? 차가 도난당했다는 거야. 나서 부장인 줄 알았어. 남성이 훔쳐 달아나 마을버스입니다. 여기 차 앞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바리케이트와 부딪히면서 생긴 페인트 자국이 보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남한 생활이 힘들어서 북한으로 가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10여 년 전 탈북한 뒤 서울 신림동에 거주해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조만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접경 지역에선 월북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군 이병이 판문점을 통해 월북했고 4년 전엔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탈북자가 강화도에서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